윤중강, 유은선의 은중유담. 네, 2022년 1월호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네. 12월입니다. 2021년 12월이고요. 네. 2022년 1월호를 위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4번째 만나는 게 되겠고요. 네. 오늘은 2021년도에 있었던 공연들을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현장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지지난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2019년에는 네. 공연이 많이 없었는데 2021년 올해에는 네, 네. 이제 2021년에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좋은 공연들이 많았어요. 20년에 비해서는 21년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런 배경에는 첫 코로나를 맞았던 2020년도에는 당황스러워서 무조건 다 연기하고 취소하고 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요령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잠시 가졌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공연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국공립 공연들을 이제 보러 다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우리 윤중강 선생님은 뭐 정말 동해반적 서해반적 네. 어느 날은 전주에서 거의 지방에 계시지 않으세요? 올해는 정말 지방에서 좋은 공연들이 네. 많았어요. 광주, 네. 전주, 뭐 부산 이런 데 공연을 좀 주로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네. 예.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일로 공연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은 지방에 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SNS를 보면은 다 뭐 어디 윤중강 선생님은 전주, 누구는 뭐 광주, 누구는 부산. 야, 나도 지방 안 왔으면 되게 소외감 받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정말 네. 그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2020년 하면은 국립국악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이한 해였어요. 네. 물론 그 국악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제 70주년 공연을 이제 하게 됐었고, 저는 이제 그 공연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국악원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무용단 이 4개 단체가 공연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꼽는다면 그래도 정악단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악단 공연 제목이 정악 천년의 결이 숨쉬는 음악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공연이 됐고요. 3일 동안 각기 다른 그런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우선 더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거는 3일간 영산해성 3바탕을 연주를 했어요. 맞아요. 한 바탕을 연주하려면 뭐 짧게는 한 40분 대회, 뭐 길게는 한 50분까지도 가는 그런 공연을 그 중에 이제 연주자 몇 분은 3일 내내 그걸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네. 물론 정악곡이 이미 만들어진 곡을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곡의 뭐 프로그램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악단의 공연은 내공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정악을 정악답게 했느냐. 그리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같은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악단의 그 3일간의 연주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물론 한 3일째 되는 날은 연주자들이 힘드니까 막 빨리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국악원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고 첫날 같은 공연은 이제 국악원의 이제 오비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오비 네. 단원들, 그러니까 뭐 정재국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이제 국악원을 거쳐간 그런 분들이 함께 저는 가장 재밌게 본 게 그 직전까지 국악원장을 하셨던 임재원 원장님이 네. 대금 연주자로 네. 여러 중에 한 분의 대금 연주자로 앉아서 대금을 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그냥 명료하게 기억에 남는 사진처럼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잘 꼽아주셨어요. 네. 그 임재원 원장님이 그 공연을 끝나고 나서 그 공연 전에도 뵙고 끝나고 나서 뵀는데 네. 잘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보통 대금 연주하면 힘들잖아요. 네, 이게 떨어질까봐
당신은 그걸 안 뜨고 꿋꿋하게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까지 하셨습니다. 원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네. 어떤 그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분들이 원장님이 제일 꿋꿋하게 연주를 잘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다. 그렇죠. 뿌듯하셨대요. 본인이 한 걸 알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당일 공연하면은 그 전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 때까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딱 듣는 공연 무대에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저희는 사실 그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이었다더니 사실은 기적이다 이렇게 일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내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내공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음악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쭉 했던 사람들만이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악원이 국악의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는 한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고요. 물론 이제 국악원이 뭐 다른 이제 그 단체들도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제 뭐 국악원 정리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정기 70주년 기념해서 공연이 열린 거 또 뭐 기획 공연들이 있었지만은 공연마다 사실은 이제 극과 극으로 평가가 되는 공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것보다는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국립단체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 그 어떤 직장을 갖고 더더군다나 이런 정말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연주자로서의 굉장히 우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거기에 정말 그 딱 적합한 수준을 지닌 연주자들로 모두가 저는 단 한 명이라도 낙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는 한 해였습니다. 네. 우리 윤종관 선생님 또 기억나는 공연 얘기해 주세요. 예, 그 2021년 그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인데 그걸 정말 처음에 잘 뽑아주셨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소극장 쪽으로 와가지고 도남은 국악단의 산조 대전을 비롯해서 산조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네. 그 코로나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지 그 코로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남하고 만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계기가 돼서 그런지 저는 올해 그 서울이나 뭐 지방에서 특히 산조 연주자들의 산조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도 의미 있게 들었고 연주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남국악단의 산조 대전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통 산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산조, 새 산조까지 그 다 들을 수 있었잖아요. 44번인가 정확하게 그 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산조 대전을 꼽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유 선생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산조대전도 이제 사실은요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다 보니까 정말이에요. 굉장히 까마득한 거예요. 산조대전이 이제 올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현장 가서 우리 오경자 씨를 인터뷰했던 기억도 나고 그 기획했던 분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전통음악을 그 전공을 하면은 꼭 해야 되는 음악이 산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도남은 국악단 그 작은 극장에서 굉장히 큰 기획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남은 극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살린 그런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산조 대전이 물론 그 산조를 그 사람만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기 이제 색깔 있게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뭐 그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남은 국악단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그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 공연장의 트렌드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도남은 국악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사실 그 하반기에 했던 실내악 축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퓨전 음악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그 풍리대장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적인 것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게 어떤 이제 트렌드처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반악기나 서양악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국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실력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악단별로 사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차가 심했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어떤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고 어떤 일부 악기는 자기 역할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음악이잖아요. 상대방 음악까지 다 내가 꿰고 있으면서 내가 들었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 어떤 팀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는 저는 이제 KBS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연주 참 좋았어요. 좋았어요. 전 더더군다나 이상규 맞아요. 이상규 선생님하고 울컥했어요. 간만에 이상규 간만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맞았습니까? 농담이고요. 이상규 선생님하고 이준호 씨 그 작품 두 분의 KBS 국악관현악단을 상징하는 작곡가의 작품이고 거기에 이제 이문수 씨가 나와서 해설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악단을 경험했던 사람 이거는 정말 다른 사회자나 다른 해설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그때로 같은 날이 있었나요? 같은 날 있었는데 저는 저도 봤어요. 근데 아마 그 작은 공연장에서 저 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뒤에 들어왔고 빨리 나가는 제가 요즘 공연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공연이 끝나면서 로비에서 로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가 아니시고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제 음악을 딱 듣고 그거에 취했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은 제 얘기가 끌린다거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연 전이나 공연 후에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온 건가 친목을 하러 온 건가 이래서 조금 요즘에 근데 사실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긴 하니까 근데 그거는 짧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거의 공연 직전에 들어가고 뭐 그래서 아슬아슬할 때도 있지만은 끝나고 나오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그래서 못 만났나 본데. 그날은 맨 뒷자리에 앉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서 이 감동을 그냥 내가 간직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공연을 보면서 저는 이제 쭉 봤거든요. 그때 이제 4번 공연을 했잖아요. 4번을 다 보셨어요? 다 봤죠 저는. 그래서 대단하시다.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구스테이지에 리뷰도 썼죠. 신랑. 그래서 이제 넷 중에서 사실 이제 음악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물론 테크닉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 거기서 KBS 국악관현악단이 정말 단연 최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준호라는 작곡가가 이런 곡을 썼었나 싶을 정도로 학구적인 것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준호라는 작곡가 하면 무슨 별달거리, 흥겨움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진지함이 떠나서 그리고 그 흥겨움 속에 이 사람이 되게 쓸쓸하게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이문수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늘 작곡가가 쓴 뭐 작품 노트라든가 이분이 연주됐던 그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이 곡만 연주했다가 너무 이 작곡가를 대중성 그리고 흥겨움 이런 것만으로 얘기했구나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연주했던 그 곡을 보면서 참 전 이렇게 좋은 곡도 썼구나.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연주자들이 그 곡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내악이라는 게 관현악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독특함이 있구나. 이거는 그 호흡과 어떤 감성과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애정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날 공연이 정말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좋았지만은 특히 그날 공연이 참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아까 이제 도남은 국악당 얘기했던 이제 산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도 그 전국적으로 산조 공연 참 많이 했죠. 여러 사람들이 뭐 그 전에도 산조 연주를 많이 했지만 이제 뭐 이런저런 데서 산조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이제 컨셉으로 얘기해가지고 보통 산조하면은 무슨 류 산조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김상훈 씨가 중견 연주자가 아쟁 연주자가 진도의 산조. 그래서 진도 출신의 이런 산조 연주자들.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슬쩍 그게 원래 그
그러니까 재작년 연주됐는 것 같은데 그게 밀려가지고 그냥 관객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그 컨셉도 좋고 연주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들었던 산조 중에서 정말 제일 좋은 산조 연주자 두 분만 꼽는다면은 저 김일구 선생님이 연주했던 그 가야금 산조도 좋았고 강태용료 그다음에 지순자 선생님이 연주했던 그 성금 연주 연주를 하면서 뭐 두 분이야 뭐 두말을 할까 명불 버전이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음악적인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음악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잘 흘러가는데 요즘 뭐 산조를 그렇게 많이 연주하는 걸로 좋은데 산조를 너무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왜 그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무용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피아노를 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힘을 빼라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안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긴장을 하고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힘 빼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라야지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이미 뭐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난 잘하니까 연습하라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이신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음악을 들으면 편하고 특히 지순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가야금도 잘하시지만 장단은 또 얼마나 잘 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 극을 한번 이제 최고에 도달해 놓으면은 그 길이는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분들은 이 김일구 선생님도 아직 연주자면서 소리도 잘하시고 또 가야금도 잘하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은 박대성 선생님이 이제 부산 무형문화재신데 제가 그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매진이 일달돼가지고 매진도 됐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별로 이렇게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박대성 선생님이 그 원래 저 섭외 안 하셔봤어요? 선생님은 알죠. 부산 외에는 공연을 안 오시는 그런 특별히 대전에서 이거요. 이건 하셨죠. 대전에서 기획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 공연이. 그 특정인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태백 선생님이 거기서 많은 공연을 기획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악의 어떤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 분들한테 또 남도 음악의 그런 정수, 진수, 남도 음악의 맥을 알려주는 그런 공연인데 그 올해는 이제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은 조금 이렇게 좀 젊은 상대적으로 뭐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고 둘째 날은 이제 그 김일구 선생님과 그 박대성 선생님이 연주를 했었는데요. 야, 이런 게 정말 감동이구나 싶은데 객석에 저도 이제 자리를 못 앉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회자인데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다가 의자를 마련해 줘가지고 객석 그곳에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 국악을 알든 국악을 모르든 산조를 좋아하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역시 명인의 연주에는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했어요. 사실 이제 명인의 연주가 공연 시간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이 다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가늠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야말로 그런 이제 명인분들이야말로 무대에 서서 뭐 내가 잘한다는 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그러니까 사실 관객들도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걸 알아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멋진 공연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 선생님 공연까지. 그리고 또 혹시 기억나는 공연? 올해 계속 도남은 국악당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유홍이라는 연주자가 맞아요. 2주간에 걸쳐서 금요일, 일요일이었죠. 금일 그래서 4번 연주를 했는데 정악, 민속악, 그리고 창작음악, 그다음에 여기서 창작음악은 현대적인 서구 유럽 작곡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창작음악과 그 맨 마지막에는 이 즉흥성이 강한 그런 음악을 연주를 했었는데 이 연주가 또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유홍 씨. 유홍 씨. 유홍 씨가 아예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나요?
왔다 갔다 하죠, 독일과. 오히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유용 씨를 한번 또 만나봐야겠네요. 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서. 예, 굉장히 실력 있는 연주자죠. 네. 예. 저는 이걸 느꼈는데, 이제, 여기서 네 분야로 연락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국악을 얘기하면서 대금은 5분야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악민속악은 네. 얘기하는데, 보통 창작음악 하면은 뭐, 그분들도 훌륭한 작품을 쓰지만 국내 작곡가의 작품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성천, 황병기, 뭐 이건영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창작 음악과 그다음에 서구에서 그 아시아 음악을 알고 한국 음악에 관심이 있는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그런 창작곡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창작 음악과 그분들의 현대 음악을 다르게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글도 쓰고 싶고 그래서 유용 씨의 연주를 많이 들어봤는데 취법부터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작곡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용 씨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분의 그 연주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연주 또한 제2의 창작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주 기법을 네. 개발을 해내는 거죠. 본인이. 기법을 개발을 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작곡가들이 굉장히 이 연주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플룻 연주자들 아니면 일본의 샤코하치 연주자들도 못하는 것을 한국의 대금 연주자가 하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네. 곡 써주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만큼 대금이라는 악기의 어떤 활동 영역도 넓어진 거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곡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작곡하는 작곡가들의 어떤 음악 세계도 좀 더 풍부해지고 이런 테크닉적인 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듭니다. 네, 유용 씨 연주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국립창극단. 네. 창극단 좋았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이제 그쵸. 예.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은 그 작품이 이제 나무 물고기 달이라는 작품인데, 예. 저는 사실 그 공을 보면서 굉장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게 상을 받았어요? 2대1리 문화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으로 인한 창극단 활동으로 이제 이번에 문화대상을 받았죠. 국립 창극단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귀토라는 작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귀토, 그리고 이제 나무 물고기 달, 흥보전 이렇게 세 공연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귀토라는 공연은 사실 이제 이 작품을 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재개관하기 직전에 이제 미리 이제 재개관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장에 맞게 굉장히 새롭게 선보였고 저는 이제 그거는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한다든가 뭐 이제 창극단이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저는 원래의 그 판소리, 그 수군가의 이야기를 좀 재해석하는 작품을 이제 간간히는 해왔지만은, 제가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런 걸 했던 게 이제 관심이 하나 갔고요. 뭐 재밌었죠. 뭐 일단 귀토라는 제목도 새롭고, 근데 이제 나무 물고기다는 저는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이제 단원이 이렇게 좀 구세대와 신세대가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세대 소리꾼들이 정말 실력자를 들어가면서 너무 탄탄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은 물론 한두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은 이 전체가 소리가 다 좋으니까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그 나무 물고기 달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다 이제 젊은 소리꾼들 중심으로 했는데 어느 소리꾼 다 주인공인 거예요. 다 주인공이에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스토리 면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제 흥부전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창극단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과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시던 전통 창극에서 어떤 이제 그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레파토리라든가 그 연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흥부전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창극의 향수를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창극단이 가야 될 길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트랙이다. 투트랙이에요. 예, 전통 창극은 정말 더 내공 있게 가지고 정극단의 그런 것처럼 현대는 뭐 뭘 해도 실험성 있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창극단 공연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새 작품을 너무 원색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오히려 나무 물고기 다리 얘기했듯이 젊은 분들이 해서 그게 제일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였고 국립창극단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연주자들 동안에 이렇게 돋보이는데 나무 물고기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 선생님의 그런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걸 좀 잘 다듬으면은 그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어떤 동양적인 것과 판소리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통 판소리는 그냥 전통스럽게 전통 창극은 그 전통 판소리를 잘 반영해서 그냥 객석에서도 취임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이 더 많고 양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공연을 반드시 매년 한 편씩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국립창극단은 그래서 정말 국립창극단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창극단의 어떤 그 인력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역을 하던 분들도 젊은 그 신세대 단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딱 그래서 완전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치열하게 무대에서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신구 세대가 다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어울려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주인공은 정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씬 스틸러 같은 그런 빛나는 조역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뭐 김준수 씨 물론 항상 주인공이지만은 제가 이제 물론 올해의 작품에는 조역으로 나온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작품에서 정말 그 민중일 이런 이제 역할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야 돼요. 같아요, 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극단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얘기를 좀 해보면, 뭐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표정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런가요? 제가 얼굴 표정을 못 쓰는 게 사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올해는 한 편도 본 게 없어요. 일부러 안 보신 거예요? 일부러 안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공연들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지향점 이런 거하고는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작년에 했던 건 아니지만 3분 관현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그러니까 2022년 그래서 2021년에는 못 봤지만 2022년에는 좀 많이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3분 관현악 이제 별로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뭔가 관현악을 체험하고 국립단체에서 본인들이 공연되는 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관현악 곡이라는 게 굉장히 다 길잖아요. 최소 10분 넘어야 되고 뭐 더 긴 거는 뭐 20분, 30분 가는데 어떤 그 작품성이 좋을 때야 20분, 30분, 1시간짜리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아닌 걸 그거 계속 길게 하는 건 사실 고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 안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현악의 여러 악장 중에 한 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기승전결을 다 담으려면 힘들지만은 저는 그 기획이 3분 안에 그걸 다 담아서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3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젊은 작곡가들의 그 데뷔 무대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잣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이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했던 공연 중에서 최근에 했던 그 리컴포즈 공연 같은 경우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습관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자꾸 공연을 보면은 이걸 감상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뭘 잘하는가를 자꾸 이제 분석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흠잡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리컴포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기획의 문제기는 하나, 어떤 작곡가 선정하는 거라든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까? 뭐, 친한가? 심지어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면은 사실 이제 그 악단만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니까 그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기획에 맞게 적절하게 연주가 됐는가 이런 문제에서 보면 사실 리컴포즈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공연이었고요. 네. 또 이제 봄에 했던 이음음악제 그거는 그것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단이 선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좋은 어떤 그 방향성 제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 다 지금 사실은 모든 악단이 우리가 정년제로 하다 보니까 젊은 연주자들이 악단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40대까지도 자리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걸 체험하게 해주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매우 좋은 기획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연주 이력의 불일치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맞물리는 거지만 그 이음음악제와 연관한 곡 중에서 이제 실내악 공연을 했는데 역시 실내악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정말 본인의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성공하기가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관현악단한테 실력을 잘하게 요구하는 거는 좀 아직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조금은 이제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저는 제가 이제 국공립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전국적으로 이제 관현악단들도 있지만은요, 이 국공립이 차고 나가는 거를, 이래저래 저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 안 가면 안 되시고요. 가서 문제점은 정확하게, 네. 저는 짚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올해를 딱 정리하면서 이 작품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민간 기획사예요. 예술숲이라는 민간 기획사가 원래 이제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동해안의 무녀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자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원로 예술가 이제 지원 사업으로 이분들이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은 굿을 가져왔고 그랬는데 굿 가져오면은 보통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 굿을 이렇게 뭔가 혜택받고 싶은 그 단어가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는데 굿을 주제했던 그 세 무녀에 대해를 그 무대에서 듣고 있는데 뭉클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2021년 최고의 공연으로 저는 예술숲에서 네. 기획한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진 세자매 이야기, 그 무녀에 관한 이야기, 네. 그게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정말 공연이 많이 열렸는데, 네.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속극장 풍류. 정말 많은 공연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수회관이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네. 공연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무대가 네. 사실 굉장히 저도 그 무대에서 보면 이렇게 쫙 보면서 어디로 가야 돼? 예, 파노라마 굉장히 같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그 공연자 입장에서는 꼭 좋은 공연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자리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공연이 어떻게 보면 이 공연장 자체가 전통 공연을 늘상 하는 곳으로,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연도 있고 좀 수준에 좀 미달하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전통 공연장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음악을 통해서 물론 최근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전통에 관한, 전통 본질에 관한 그런 것도 정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 공연들 또 네. 기억나는 공연 있으면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지방 많이 다니셨는데. 네. 전주는 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전주 얘기 좀 해주세요. 전주에 애인이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전주에 있는 음악가들이 다 애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립무형문화재에서 좋은 무형유산원에서 네. 좋은 기획 공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손이라는 또 공연도 생각이 나네요. 그거를 이제 전통을 가져와가지고, 김희정이라는 작곡가를 하시는 교수가 네. 그분도 연출하셨는데,
그 공연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는데, 전통 공연 중에서 이제 장인, 손으로 하는 것과 거기다 이제 예술을 합쳐서 되게 좋은 공연이고요. 특정인은 제가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빠뜨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5손가락 깨물어서 나쁜 손가락 없듯이 네. 좋은 공연이 많은데 누가 하나 빠지면은 섭섭할 수 있으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나 노력은 했다. 개인 공연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정말 짐 빠진 일이고 그 평가를 사실 이제 나서서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가려지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걸 통해서 또 성장을 하겠구나. 예, 그런 연주자들을 저도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 음악이 그래도 계속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한 해였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022년도 한번 전망을 해보죠. 2022년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산조가 좀 더 여기저기서 많이 연주돼서 산조가 좀 집중적으로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풍류대장이라든가 조선 판스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건데 정말 저는 국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정리하시면서 그 실내악 축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작은 극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신디사이저나 전자음향 넣지 않고 도남국악당이나 남산국악당이나 미소극장 풍류에서는 정말 국악기 소리만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요즘 이제 그 베이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악기가 저음이 약하다 보니까 뭐 콘트라베이스나 이런 더블 베이스 이런 악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꼭 국악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뭐 어느 악단이든지 사실 뭐 관현악단에도 이제 그 악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실 그 작곡을 해보면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국악기만 갖고 쓰는 게 저도 어려운데 저희는 사실 당연히 그런 악기를 안 쓴다라는 전제로 곡을 썼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미 그것을 한번 맛을 본 젊은 작곡가들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떤 그 연주의 테크닉을 통해서라도 좀 악기를 또 개량을 해서라도 좀 그걸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자, 정말 그 독자적인 한국 음악을 만들기 위한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2년에도 은중유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